예전에 비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되게 힘들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지점들을 우리가 좀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의사결정도 많이 해야 되고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뭘까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로 옛날에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만약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 꽤 컸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적응할까? 혹시 담임 선생님하고 잘 안 맞으면 어떻지? 이런 고민만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였냐면 저한테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요, 사실 아이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쭉 따라가면서 고민을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이 영어 조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공교육 중심의 우리 사회의 건강한 루트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죠. 로드맵이 붕괴되면서 결정타가 제가 볼 때 영어 조기 교육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학 선행학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뭐 개정 7차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대체하는 엄마표 교육 과정들을 지금 다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민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거나 저희가 당위적인 입장이 아니라 부모가 대단히 실용적이고 부모 입장에서 한숨을 돌리면서 진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최근에 강의를 좀 이제 하고 학부모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하수 부모와 고수 부모가 이제 확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수 부모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좀 있죠. 방법을 물어봐요. 방법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되게 바빠요. 돈도 많이 쓰고. 근데 보통 보면 아이하고 사이는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 있다면은요, 제가 볼 적에 나무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나무에 좀 비유하면은요, 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보내는 신뢰,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겠죠. 꼭 경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 같은 거, 이게 이제 뿌리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게 그런 신뢰가 굳건한 아이들은요, 방법 별로 필요 없어요.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거기서 뭘까요? 가지가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엔 줄기와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거. 뿌리가 튼튼하고요. 그다음에 관계가 좋으면 이 고수 부모인데 방법을 하나도 몰라도 뭘까? 아이는 잘 커요. 왜냐하면 그 뿌리에 지탱하는 힘과 가지가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서 뭘까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방법은 이파리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뭇잎이죠, 그거. 근데 이제 나뭇잎이 마르는 거죠, 이게.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뭘 갖다 자꾸 붙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줄기와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좀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체적인 조감도가 없으면 뭘까요? 방법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면서 또 우리 얘기하기에도 뭘까요? 우리는 다른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뿌리에 해당된 얘기를 하면서도 쭈삣쭈삣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저는 이제 노후리 상담넷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냐면은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부모 마음, 대한민국에서 이 부모 마음이 정말로 절대 권력이자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흔들어야지만 뭘까요?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은 즉효, 구체적인 방법, 빠른 대응, 이것들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뭘까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 역할이 지금 상품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팔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모 마음을 일종의 뭘까요? 돈이나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제 집단이 하나 있는 거고요. 저희는 반대로 뭘까요?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는, 작지만 저희는 어찌됐거나 우리 사회에 지금 불균형 상태가 심한데 한쪽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늘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우리만의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런닝 파트너라는 용어를 가끔 쓰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믿고 가면 상당 부분 자동적으로 해소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뭘까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영리하신 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주 호의를 보이시다가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는 뭘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요할 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뭘까요? 그 다음부터 애 신경을 쓰질 않아요. 예. 결국 우리가 이제 많은 물론 이제 그 뭘까요? 문제 해결도 필요하겠지만 학부모님들한테 좀 더 우리가 신뢰를 쌓고 좀 권위도 좀 얻어가지고 여기가 있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같이 뛰어가는 파트너로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6개 분야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빠진 분야도 있죠. 뭐 진로 쪽이 빠지고 뭐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담 그 넷만큼 아이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원스톱으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위원들 복수 답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시도를 했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이나 이런 것들 통해 상담위원들이 격려도 하고요. 결국 이런 모델도 제가 볼 때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상담위원 개인의 노력보다는 저희가 일종의 팀플레이를 통해서 다 같이 모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하려면 지금 그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할 때 거기서도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의 학습과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내부에 좀 더 그 대한민국 학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말 한마디 상담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뭐 공감이라든지 우리가 지향하는 바뿐만이 아니라 부모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쪽으로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노을의 상담소는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총 몇 줄이죠 지금? 15줄인가요? 사실은 이게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장문으로 시작했다가 또 줄었다가 다시 늘고 한 3개월 정도 그 많은 분들의 그 구절구절을 보면서 여기 요 구절은 내가 손을 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그 읽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노을이 상담net은 이런 곳이에요. 어릴 적 수레를 타고 놀던 때가 생각납니다. 대문 열린 낮은 담에 집들이 옹기종기 마주하고 마을 아이들 모두가 놀이 친구였습니다. 또한 마을 어른들 모두가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아이가 옹알이하던 입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는 날에는 마을 어른 모두가 기뻐하고 조금 더 커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왜 그래 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면 사려 깊은 답을 해주기도 하죠. 그 아이들은 아름답고 배울 만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배움을 통해 성숙하고 자신만 품었던 좁은 마음을 넓혀 다른 이들까지 품는 너른 품을 가진 어른이 되어갈 것입니다. 노을이 상담넷은 이렇게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을 다니는 커다란 수레입니다. 이 삭막하고 힘든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나고자 없이 모두 함께 올라타고 교육 문제를 함께 풀어갈 자리가 넉넉한 수레, 비록 느리지만 서로 끌고 밀어주며 즐겁게 타고 노는 수레입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입시 경쟁과 사교육 걱정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씻어주는 소중한 일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일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세상은 혼자 만들 수도 혼자서만 누릴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 일에 미약하지만 상담위원들이 작은 디딤돌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용기를 갖고 수레에 올라타세요. 함께 마을을 돌며 놀아봅시다. 이 수레가 가는 곳은 사교육 걱정 없는 마을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2부에 또 좀 준비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1년을 마치면서 2부 강의를 통해서 하나 되게 좀 중요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넷이 좀 더 잘 돼야 되겠다. 잘 될 쪽으로 가려면 뭐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좀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이제 부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년 통계가 사실 그렇죠.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년 2주기 그 이 자리에서는 그 1년과 2년의 어떤 그런 진짜 괄목상대를 비교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그 두 번째 생일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